기사는 우리 오규정 기자가 준비했죠. 네.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 기사는 아니에요. 네. 저희는 기사를 쓰지 않았더라고요. 이 연합뉴스에 올라온 기사예요. 그리고 일부 이제 그 언론사랑 SBS 정도 기사를 썼고 제목은 싸움 나면 그냥 맞아라. 정당방위 인정 인색 법원의 일침이라는 기사입니다. 요거를 고른 이유가 뭐예요? 사실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 KBS 기사만 하는데 요거를 굳이 요걸 가져온 이게 이 한 번도 우리가 타사 기사를 가지고 한 적이 없는데 요걸 네. 가져온 이유가 뭐죠? 일단 이 판결문을 보고 제가 약간 은혜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다고? 전 불교 신자인데 뭔 소리야? 판결문이 진짜 찐이에요. 찐. 이건 진짜 다 같이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런 판결문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판결문이 좋다. 네, 근데 그리고 또 저희가 한 번 다뤘던 그 박말자 할머니 얘기 네. 다뤘었잖아요.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 근데 그때 저희가 이제 정당방위의 상당성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은 사실 별건 아닌데 이 케이스 자체는 별건 아닌데 이 정당방위를 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그 법관의 어떤 철학적인 것들이 이 판결문에 좀 녹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이제 뭐 우리 살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그 정당방위면 그렇게 해도 돼? 뭐 아니면 뭐 누가 너 때리면 뭐 어떻게 길거리에서 그냥 맞고만 있으면 돼? 막 여러 가지 그런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요 재판관 판사님이 네. 그럴싸한 답변을 내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사건 자체는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지난해 5월에 대전에 있는 한 학원에서 학부모와 그러니까 학원 수강생의 학부모와 그리고 그 수강생의 부담임 선생님, 그러니까 학원 강사 간에 몸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이거 전형적인 그냥 서로 막 이렇게 싸우는 네가 내 애를 말이야 이러면서. 아빠랑? 그러는 엄마랑 엄마랑? 네, 엄마랑 네. 선생님도 여자였어요? 네. 어. 근데 어머니와 여자 선생님과 둘이 이제 네가 막 이렇게 네, 그런 이제 그 전형적인 그 네. 쌍방 폭행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건의 전말은 수강생 학부모가 그러니까 자기 자녀가 다른 학원생한테 맞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화가 난 거예요. 화났지. 화가 나서 학원에 찾아가서 선생 어딨어? 막 이러면서 그 선생님을 찾아가지고 막 선생님이 근데 조금 이제 그 시비조로 얘기를 했다? 그게 이유인데 거기서 이제 막 쌍욕을 하고 학원생들 보는 앞에서 선생님한테? 네, 선생님한테 쌍욕을 하고 학부모가?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원장실까지 가가지고 이제 선생님이랑 대면해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 과정에서 그 이렇게 때리려고 손을 들었는데 선생님이 이거를 이제 뿌리친 거예요. 근데 이제 학부모가 그거를 이제 폭행이라고 인식을 한 거죠. 밀친 거를. 그래서 여기서 나를 포즈. 밀쳐해서 머리채를 쥐어 잡고 아하. 싸움이 나고 이 학원 선생님은 이제 그거를 막 방어해 보려고 막 손을 휘두르고 막 하는 그런 육탄전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네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학부모는 그 벌금 1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아요. 그 행위에 대해서 막 모욕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 학부모가 역으로 이 쌍방이니까 선생님이 나를 때렸다라고 해서 상해죄로 기소가 됐어요. 이 학원 강사도. 네. 그래서 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학원 선생님을 정당방위로 인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결한.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머님이 때리려고 해서 막은 거, 그리고 머리채를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발버둥 치려고 이렇게 한 거, 그 상황에서 어머님이 다쳤나요? 어머님이 다쳤다고 본인이 주장하고 뭐 이렇게 사진이나 이런 걸 이제 증거로 제출을 해요. 근데 어차피 선생님도 전치 2주 진단서를 뗐고 이 학부모도 전치 2주가 나왔어요. 전치 2주. 네. 그러니까 요거 이거는- 이렇게 했는데 요거 정당방위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때린 거니까 똑같이 상해다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제가 요거를 구분해서 인과관계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사실 이런 쌍피 같은 경우는 서로 어떤 적극적인 폭력이 일어났다고 보기 때문에 내가 방어를 할 목적으로 뭔가 신체적인 그런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통 그냥 상해로 쌤쌤이 되고 끝나는 경우가 많죠. 허다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구분해서 좀 분리를 해준 거죠. 이게 과연 방어를 하려고 한 것이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서 결국은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정당방위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되게 짜잖아요. 정당방위 이걸 해주는. 사실 근데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미국은 남의 집 정원에 들어오면은 총으로 쏴버려도 뭐 정당방위다. 뭐 그런 얘기 뭐 사실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제 개인의 어떤 안전과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정당방위가 잘 인정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 많죠. 다원 정밀님께서 당연한 것이 왜 이렇게 힘들었던 건지 참 1953년도 형법이 제정된 법을 지금까지 그대로 쓴다는 게 더 기가 막힌 현실인 거죠. 법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하는데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니 문제인 거지. 네. 쉽게 말해서 이번 판결이 이제 정당방위를 좀 인정해주는 판결이 나왔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돼요? 이게 진짜 그 남자분들 사이에서 이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크게 부여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이제 막 싸울 일이 생기면 그냥 맞고만 있어라 이런 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상식처럼 좀 굳어져 제일 있다고 해야 그렇죠. 되나? 절대 한 대도 때리지 말고 그냥 맞고만 있어라. 그래서 게임값 번다 이러면서. 옛날에 그거 조금 과도한 표현일 수 있는데 어쨌거나 예전에 한번 이슈가 됐던 그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 연예인 이태곤 씨? 예, 아세요? 맞아요. 그분이 치킨집에 갔는데 이제 자기 팬이라고 하면서 어떤 치킨집에 같이 왔던 손님이 악수를 청했는데 이제 이태곤 씨 말에 따르면 악수를 청했는데 그 악수를 이제 거절을 했더니 갑자기 주먹을 휘두르고 막 이렇게 폭행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되게 건장하잖아요. 이태곤 씨도 인상도 사실은 조금 세고. 근데 본인이 계속 맞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코뼈가 부러질 때까지 맞고 그 현장에서 피가 진짜 뭐 흥건하게 나서 그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였다고 막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왜 반격을 하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자기가 이게 한 대라도 때리면 쌍방이 될 것 같아서 꾹 참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그 사법 그 실무에서 그게 진짜 현실이거든요. 아무리 맞아도 한 대라도 때리면 무조건 쌍방이 되는. 그래서 이 판결문에 소개되어 있는 어떤 논문이 하나 있는데 이 형법이 1953년에 만들어졌는데 이 논문은 2012년에 나왔어요. 근데 60년 동안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대한 조항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정당방위가 인정이 돼서 위법성이 조각된 사건은 14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60년 그 많은 동안. 폭행 사건에서? 네, 14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그 수시로 일어나는 그런 어떤 그 뭐 폭력 사건에서 정말로 이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는 무조건 다 쌍방이어야 하느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렇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저도 막 뭐 남자끼리 그런 얘기 해요. 뭐 누가 괜히 뭐 미친놈 만나거나 막 때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신고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맞아야 된다는 거야. 아니 진짜 그게 정답이라는 거야. 신고해주세요 경찰 신고해주세요 하면서 뭐 그냥 맞으라는 거예요. 얼굴 가리면서 죽지 않게 코 안 부러지게. 그게 이제 우리 남자들 특히사의 국룰. 근데 거기서 내가 빡쳐가지고 이러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하거나 왜 이러냐면서 팔을 비틀거나 그러니까 이러지 말라고 밀치거나 이러다 상대가 넘어지거나 이러면은 바로 쌍피로 되는 거잖아요. 그 예를 들어 내가 어디 가서 술 먹다가 그런 일 있어. 왜 그러지? 이렇게 밀쳤는데 애가 너 넘어졌다. 그 계단에서 굴러. 그럼 다음날 KBS 기자 술집에서 누구 뭐 때려 폭행 이거 나는 거 해당 기자는 뭐 유튜브 방송을 하고 막 이러고 그러고 막 뭐 조선일보가 막 냄새 난다고 막 조선일보가 뭐라 쓸 거 아니야 이렇게 조선일보가 막 욕하고 막 그럴 거 아니요. 그래서 그 경비원도 신모 씨도 자기 쌍방이라고 계속 그러니까. 막았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주장을 했잖아요. 경비원도 자기도 맞았다. 경비원분도 뭐 이렇게 무조건 때리니까 폭행 사건에 폭행하고. 휘말리면은 무조건 다 쌍방이라고 주장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 참 그런데 상식적이지 않죠. 그래서 옥 기자가 이 판결문을 네. 가서 한번 열심히 읽어봤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거 제가 출입하는 데도 아니니까 이게 대전지법거든요. 어. 그러니까 저의 출입처도 아닌데 이 판결문을 달라고 하는 게 조금 민망하긴 하더라고요. 궁금해서 그걸 또 찾아봤구나. 네, 근데 그 판결문을 진짜 꼭 보고 싶었어요. 왜 이런 판결을 했는지 자체가. 그리고 판결문이 되게 신기한 게 막 거의 이제 이 판사가 정말 거의 무슨 책 쓰듯이 일반 독자들한테 얘기하듯이 쉽게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그리고 요건과 관계 없지만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요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걸 또 기술을 막 쫙 해.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논리의 흐름을 잘 따라오게끔 이렇게 써주고 있는데 뭐 그 중에서도 조금 특이했던 거를 이제 얘기를 하자면 우리 사회에서는 싸움 나면 무조건 맞아라는 말이 마치 상식처럼 통용되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뭐 이런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이 지금 피고인,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이 머리채가 쥐어 잡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상대방이 머리채를 잡건 어찌하건 아무 저항도 하지 말라. 국가 또는 법이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다. 설마 죽지는 않을 것이고 운이 좋으면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말려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또는 그렇게 말해도 되는가? 이런 식의 굉장히 그 근원적인 질문을 또 한글문이야 그게. 네. 싸움을 좀 해보신 분 같네요. 아시겠지만 제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맞다고 생각하는 어떤 논리나 가치관 이런 게 잘 정립이 안 될 때 글로는 이제 깨끗하게 설명은 안 되는 그냥 막연히 갖고 있는 생각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정말 그 완결성 있는 그 좋은 문구로 걸로 굉장히 섬세하고 고급스럽게 정리를 해줄 때 거기서 얻어지는 어떤 그 쾌감 감사함. 이런 게 예. 그런 게 쫙 소름이 돋더라고요. 만약에 이 피고인이 이런 맞는 상황이 끝나고 나서 사후적으로 고소인을 상해죄로 처벌하거나 하는 등의 형사 조치가 뒤따를 거고 피고인 나중에 고소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신체의 완전성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상해죄의 보호법인 가장 중요한 게 신체의 완전성이잖아요. 근데 신체의 완전성은 한번 훼손되면 나중에 치유하더라도 결국은 훼손 이전 상태로 완전하게 복원될 수 없다. 특히 이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인 충격과 손상은 어떤 방식으로도 치유가 불가능하다. 비록 우리가 이런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위자료 배상의 법제도를 가지고는 있지만 이건 전적으로 불충분하고 부득이한 제도다. 현대사회가 거의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심각한 가치 편향에 빠져 있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충분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은가. 네, 이런 식의. 그래서 이분은 왜 그게 정당방위라고 보셨다는 그 가장 핵심적인 논거는 뭐예요?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상의 순서로 봤을 때 머리채가 쥐어 잡힌 먼저. 상황에서 머리채가 쥐어 잡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머리채를 쥐어 잡히든 말든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가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뿌리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생겨난 어떤 그 행위가 싸움 행위가 당연히 정당방위로 인해서 생긴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웰페어 3구님도 대전지법 구창모 판사님 기억해 주십시다. 상식을 아는 분이네요라고 하셨는데 이분이 예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뉴스타파에서도 한번 나왔었어요. 뭘로? 그 경찰관이 왜 헐리우드 액션 이렇게 팔 꺾는 헐리우드 액션 해가지고 그 충주에 이제 귀농한 부부를 네 거의 이제 폐가 망신하게 만든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알아. 근데 그때 이 두 부부가 헐리우드 액션이라는 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당연히 이제 본인이 안 했다고 법원에서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증인이 만약에 부인이 왔다. 그러니까 남편 재판에 팔 부인이 그만 꺾어도 돼. 팔 계속 남편 재판에 부인이 왔다. 그러면은 부인이 이제 증언을 할 때 우리 남편은 팔 꺾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또 위증으로 기소를 해요. 그리고 부인 재판에 부인 이제 위증 혐의 재판에 남편을 또 증인으로 채택해서 부인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또 나는 그런 일을 한 적 없다. 막 이렇게 증언을 하면 검찰이 또 남편을 위증으로 또 기소를 해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핑퐁을 거의 벗어날 수 없게 만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여러 가지 재판 중에 하나를 이 구창모 판사가 맡았었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흐릿한 경찰차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흐릿한 영상이 찍혀서 마치 흐릿하게 보면 이 분이
이 피고인이 경찰에 팔을 꺾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국과수에 뭐 감정 의뢰를 하고 뭐 어떻게 해상도를 높이고 막 이렇게 여러 각고의 노력 끝에 이 사람이 팔을 꺾은 게 아니라는 걸 입증을 한 게 이 구창모 판사예요. 네, 그래서 2명을 벗었죠. 유명한 분이구나. 네. 네이버랑 다음 댓글 우리 정혁 기자가 좀 읽어주시죠. 네이버의 URST 땡땡땡님이 정말 오랜만에 상식적인 판결이네요. 이런 판례가 계속될 수 있도록 판사들 의식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네. 다음에 보떼님이 드디어 판결다운 판결, 지극히 정상적인 판결이다. 이때까진 무조건 기계적으로 판결하던 관행을 무너뜨린 판사님에 대해 존경을 표합니다. 이 피고인도 진짜 개념 있고 합리적인 판사 잘 만났네. 10년 묵은 체증이 확 뚫리는 판결입니다. 네, 그냥 일반 판사였으면 이거는 뭐 그러니까 가정을 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냥 상해 어느 정도 그냥 인정하고 기계적으로. 네, 기계적으로 했을 것 같아요. 합의 보세요 이렇게. 네, 네. 뭐 진짜 기소한 검찰은 뭐야 이거. 아이고 우리 작가님이 여기 다음에 여기 헬조선 걱정위원회 이분 아 이거 갖고 왔구나. 이런 요거 거. 한번 읽어주시죠. 헬조선 걱정위원회님께서요. 판결도 문제지만 1차적인 원인은 경찰과 검찰에 있음. 얘네는 웬만하면 쌍방 폭행으로 처리함.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서로 서둘러 합의 보려고 하고 정당방위 조건이 워낙 까다로우니까 따지려면 머리 아픈데 경찰과 검찰에서는 이 편이 일을 더 쉽게 처리할 수 있거든. 어떤 어이없는 경우가 있었냐면 도둑이 집에 침입했는데 집에 있던 아버지와 아들이 그 도둑을 제압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도둑 위에서 그냥 누르고만 있었어. 그걸 쌍방 폭행으로 처리해서 대법원까지 간 적이 있었지. 이건 판결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라고 그렇습니다.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막 아예 어차피 쌍방이에요. 둘이 합의하세요. 막 이 장면 이런 장면 제일 드라마마다. 많이 나온 거는 얻어맞은 사람이 이렇게 경찰서 가서 이러고 나 합의 안 해. 딱 그렇게 버팅기는 장면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딱 그러니까 이게 정당방위라는 거를 왜 근데 그동안 인정을 이렇게 많이 안 했는지 잘 모르죠. 그게 그 정당방위를 인정 안 하는 거는 그냥 하나예요. 판단 기준, 상당성에 대한 거예요. 나만 몰랐구나. 나만 네. 몰랐어.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판결문에 자세히 이런 거에 대해서도 써놔서 저도 공부를 했는데 정당방위를 주로 이제 부정하는 논거는 상당성인데 이 상당성이라는 단어 뜻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때릴 정도로 개연성이 그러니까 있다? 이게 여기까지는 정당방인데 얼마나 했는지 그걸 상당성이라고 하잖아요. 상당하다라는 말이 그럴만하다, 그럴싸하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 혀를 자를 정도로 그렇죠. 네. 위협 당했는지 네. 근데 뭐 그런 거잖아요. 이 단어 아마 사전 찾아보시면은 사전 해석도 의미도 엄청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애매모호하고 이 상당성을 판단하는 것도 판사 맘이죠 뭐. 엄청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냥 쌍방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 우리가 이 정당방위를 너무 우리가 좀 뭐랄까 박하게 한다. 정말 그 상황을 그러면 정말 뒷짐져 정말 쳐맞기만 해야 이게 되는 거냐. 누가 정말 그럼 난 때리면 뭐 화 다 풀 때까지 그냥 맞고만 있어야 이게. 그럼 내가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위자료를 받고 치료를 받아도 내가 그것 때문에 받은 공포와 이걸로 인한 후유증과 흉터와 이런 거 어떻게 하냐 말이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이잖아요. 혀 절단을 할 정도의 상당성이 있었느냐 뭐 이런.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판사들은. 근데 이제 이분은 판결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상당성이라는 흔히 제시하는 상당성이라는 판단 기준이 일반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지 못해서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우리 국민의 법 의식과 인권 의식이 상당히 발전했고 권리 의식이 높아진 지금 국민이 공감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법원의 판결에 비판 여론이 높은데 그런 비판은 결코 흘려들을 수 없는 주권자의 의사다. 이런. 멋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저는 왜 은혜 받았는지 아시겠죠? 구창모 판사 잠깐만. 이거 마치 그때 그 박근혜 탄핵 헌재 판결문 듣는 그런 느낌이네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 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아, 들으면서 짜릿한. 공부가 되면서 짜릿한. 같이 그게 납- 고민하게 되고. 납득이 되면서 아 그렇지 우리는 이런 권리를 갖고 있었지 이런 거를 배우게 되는 주권자의 의사. 정말 박근혜 탄핵 판결 헌재 판결문에 비견할 만한 그린 것 같네요. 결코 흘려들을 수 없는 명수 주권자의 까먹었다. 의사. 아니 병수 아니 그 까먹었어. 보면서 아니 그냥 개인적인 감상이었었는데 부창모 판사님한테 저도 그렇고 아까 그 글을 읽으면서 저도 그랬고 댓글들도 그랬고 그랬던 이유가 이런 태도가 되게 어떻게 보면 맞아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맞아요. 거잖아요. 예.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예전에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게 해보려고 하고 지금 변한 시대에는 뭐가 맞는지 맞는지. 고민해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은 뭔지 한번 더 생각해보고 저희한테 하는 좀 저희가 해야 하는 일 하고도 되게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보면서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희도 막 그 기계적 중립에 대한 엄청난 이상한 부담감에 시달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굳이 만약에 이렇게 쓰는 게 오히려 실체적 진실과 가깝지 않다면 우리도 더 한쪽에 발을 아까 뭐 그런 한명숙 사건도 그렇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엄청 많이 들었었는데 적극적으로 들어가면 판단이 좀 서죠. 네, 상식선에서. 오히려 병수 말이 되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네. 사실은 기계적 중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판사의 노력일 수도 있잖아요. 기자로 치면. 맞아요, 그렇죠. 맞아. 기계적 중립하면 야당도 뭐라고 여당도 뭐라고 했습니다. 땡.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해서 이러면 땡이고 여기서 뭐 쌍피도 얘도 때리고 얘도 때렸는데 얘도 때렸으면 그렇게 하면 땡이고 자기는 뭐 욕 안 먹고 그냥 퇴근할 수 있겠죠. 퇴근 최고, 퇴근 좋아. 그럼 근데 그렇게 안 한 거잖아요. 한 번 더 그럼 생각해. 아무런 감동도 줄 수 없고 그럼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수 발전도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약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확 다가오는데요? 똑똑한데? 아니, 이게 되게 사소한 몸싸움이잖아요. 그쵸, 막 그쵸.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손을 누가 먼저 뻗었고 그거를 판단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걸 다 고민을 한 흔적이 보이는 판결문인 거고. 좋다, 진짜. 그죠.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큰 사건은 더 꼼꼼히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정당한 거였는지를 보려면. 그것도 그렇고 여기 보면 아까 다음에 보태님이 합리적인 판사 잘 만났네 이렇게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합리적인 판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판사님들도 이렇게 충분히 내가 운이 좋아서 이 판사를 만났기 때문에 이걸 고민한 게 아니라 법정에 어디서더라도 이렇게 내 사건을 고민해주는 이런 법정이 됐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 자, 아무튼 저희는 감동받았어요. 1부 여러분도 무슨 말인지 재밌으셨겠지.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 로고 듣고 2부 알고 들으면 더 빠지는 뉴스 알바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로고 주세요.